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볼 종목은 코리아나 6,500원에 50% 들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6,500원이시면 잡은 시점이 아마 내려오고 조정받고 나서 이거 이제 리스크, 그러니까 중국과의 이제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분정부 내에는 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매수하셨던 걸로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사드 문제가 완전히 꼬였죠, 사실상. 그래서 제가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도 지금 콜바를 들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OEM, ODM 종목과 아예 이런 코리아나 같은 아예 제조 기업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말 그대로 코리아나나 이런 애들은 직접 상품을 팔아야 돼요. 직접 상품을 팔아야 되고, 거기다가 특히 이제 중국형 매출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이제 해소되나 싶던 이제 중국과의 분위기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약간 외교적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해요. 뭔가 친미국적이기도 하다가 친중국적이기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도 계속해서 뭐 얘네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드 제재 계속해서 강하게 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 무역 보복에 대해서 이제 풀어줄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구간이 바닥인 건 맞아요, 현재 구간이. 근데 더 떨어질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5,000원, 200원대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10%가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비중이 너무 크신 게 문제인 거죠. 자, 보면 자리를 보면 갑자기 마우스 포인트가 사라져가지고 자리를 보면 6,500원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정받는 구간에서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정받다가 올라가겠지 하고 버티신 건데, 지금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려왔고 지금 외교적으로 풀리지가 않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 버티시려면 이제 문재인 정부 정말 좋아하시고 중국과의 문제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들고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리스크가 너무 커요. 비중도 너무 크고. 그러면 여기서는 원래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750원 선, 지금 지지선이 5,750원 선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밀리면 저 5,200원까지 열려 있어요. 5,250원까지 열려 있음.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지금 10% 손실했는데 추가적으로 10%가 더 손실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건 좀 막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자, 그럼 5,700원, 6,750원, 50원 이탈 시에는 손절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죠. 손절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 대신에 여기서 위에서 버텨주면 일단은 홀딩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버틸 경우 홀딩이죠. 버틸 경우 홀딩이지만 이탈하면 좀 과감한 청산이 필요하시다. 밑으로 충분히 열려있고 여기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5,250원까지 가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지금 중국과의 문제가, 특히 사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중국향 매출의 경우 하반기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화장품 문제가 이제 사실 연초에 볼 때는 이 부분 상승세 나올 때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상승세가 나올 때는 사실상 이제 하반기로 가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하반기로 가기 시작하면 중국과의 완화적인 이제 스탠스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회복되고 하반기부터는 여행 수요도 늘어나고 다시 중국 관광객들 돌아오고 제재들 풀리면서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당선 이후에 외교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하반기도 약간 힘들어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밀린 거고요.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자, 쉽지 않은 싸움이 되실 거예요. 많이 올라오면 지금 조금 더 쪼개놓고 보면 1차적인 저항은 6,200원 선도 있거든요.
6,150원 선 저항도 있어요. 지금 저항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은 1번은 이거죠. 1번은 5,700원 이탈 시 손절 관점 버틸 경우 홀딩인데, 그러면 버티게 되면 어떻게 하냐, 나머지 이후 대응, 상승 시의 대응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일단 1차 저항이 6,150원이에요. 6150원인데 이 부분에서 절반, 그 다음에 1차 저항,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저항을 통과하면 저항이 지지가 되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6,150원을 지지로 잡고 6,500원, 그러니까 매수가까지만 보세요. 2차 저항이 매수가 부근인 6,500원 선, 이 부분에서 전량 현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상 이제 라인을 잡아드리기는 하는데 지금 비중이 너무 크시거든요. 근데 지금 화장품 말고 가는 종목들 많잖아요. 반도체도 아직 잘 가고 있고, 뭐 OLED도 지금 좀 눌렸으니까 다시 갈 때 됐고, 그다음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라든지 잡을 거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고 갈 이유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저였으면 그냥 과감하게 이제 정리하고, 아직 10%니까 이 정도 선이면 정리하고 좀 가는 종목들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어차피 같이 하실 거고, 그러면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뭐 미련이 남으시다면 말씀드리는 정도로 대응 이어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뭐 너 콜마 들고 있는데 전문가는 콜마 들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콜마 같은 경우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보셔도 돼요. 얘는 이제 OEM, ODM 업체고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입장이고, 화장품 비중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뭐 제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메꿔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약 쪽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 있다 보니까 화장품의 부진을 커버를 해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더 떨어지진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차근차근 이제 매수에 들어오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아예 좀 하반기나 이제 내후년 보면서 오히려 지금 종목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 멀리 보진 않을 거고, 한 목표가 아예 다 낮췄어요 지금. 원래 우리 목표가 한 9만원 선이었는데 목표가 많이 낮춰서 이제 한 78,000원, 8만원까지 올라오면 다 정리할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69,000원 아예 이탈하고 아예 세게 내려가 버리면 아예 손절 다 할 각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좀 라인 타이트하게 보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짧게 잡고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리아나는 정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코리아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애들은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모레야 뭐 북미 쪽 매출도 나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진짜 애매하죠. 보시면 이익이 생각보다 작아요. 지난해도 워낙 좋다라고 하는 와중에도 1240억 매출이었거든요. 그 심지어 100억이 준 거예요. 심지어 100억이 줄었었고, 1분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2분기부터는 이제 사드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2, 3분기 같은 경우는 버리고 가는 분기가 될 거예요. 솔직히 지금 7월이잖아요. 3분기 시작하고 한 달 거의 다 지나가죠. 근데 아직도 사드 문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건 2분기,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사드 영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쉽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 저라면 이제 좀 현금화 시키고 가겠지만, 이제 그게 좀 제가 뭐 억지로 이제 팔아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라인을 잡아드린 거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5,750원 지지선 보고 이탈하면 진짜 그때는 손절 관점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저항이 6,150원 선에 있거든요. 그 선에서 이제 절반, 그 다음에 2차 저항이 6,150원, 6,500원 매수가 보니까 그냥 손실 없는 선에서 전량 현금화하는 걸로, 최대한 손실 줄이면서 가는 걸로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종순단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대응 방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